지금 잘 키운다고 꽃 피는 거 아닙니다. 수선화는 이미 작년 가을에 올해 꽃이 결정된 식물입니다.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수선화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봄에 수선화 새싹이 올라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수국 산골 소년입니다. 꽃 키우다 보면 기쁠 때도 많았고 안타까울 때도 참 많았죠. 그런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배우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응원합니다. 수선화는 이미 작년 가을 구근 안에서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겨울을 버티고 봄에 그걸 꺼내는 것입니다. 꽃의 크기, 개화 여부, 전체 생장 상태, 이게 전부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결과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때 마침 친구들이 왔습니다. 야야야, 나왔다. 수선화 나왔어. 얼른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여? 아직 괜찮어. 아니, 새싹 나왔는디 물을 왜 안 줘? 목마르잖아. 잠깐만요. 내가 검색해봤는데 국은 식물은 과습이 제일 위험하대요. 물 많이 주면 썩는다고 나와 있어요. 야, 너 또 검색이여. 그냥 눈으로 봐. 목마른 거 안 보여? 맞아요. 뭔가 물 안 주면 불쌍하잖아요. 저 작은 게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니까 물 줘야지. 겉을 마르면 주면 돼. 지금은 아직 촉촉한디. 그냥 두는겨. 응. 구근은 물에 약해. 한 번 썩으면 진짜 끝이여. 나도 방금 그거 읽었어요. 맞네요. 야, 너는 항상 내가 말하고 남은 검색이 돼. 왜 미리 못 찾아?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둘 다 맞는 말하고 있어요. 넌 왜 항상 둘 다 맞다고 해?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물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봄이라고 신이 나서 물을 퍼붓는 것입니다. 구근은 물에 정말 약합니다. 한번 썩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겉흙이 마를 때만 주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햇빛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입니다. 부족하면 꽃이 작아지고 줄기가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 하나로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뜻하면 빨리 올라오지만 약하고 늦서리가 오면 꽃이 손상될 수 있으며 비가 많으면 구근이 썩을 위험이 생깁니다. 수선화는 추위에 강하지만 개화 직전에는 오히려 약합니다. 날씨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새끼 구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번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수선화 번식은 씨앗으로도 가능하지만 씨앗은 꽃을 보려면 2해에서 5해가 걸립니다. 구근을 분리하면 바로 성장하고 같은 꽃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구근 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잘 키운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어떻게 관리했느냐, 지금은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현재보다 다음 해가 더 중요한 식물입니다. 이제 곧 피겠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 가장 위험한 구간이 시작됩니다. 3월 28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초록 새싹만 뾰족하게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딱 이틀 뒤인 3월 30일 끝부분에 노란색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선화는 바로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패합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야, 이제 진짜 다 됐다.
이틀 만에 이렇게 됐잖아.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여. 왜 물이여 또? 꽃 피려면 힘써야지. 힘쓰려면 물 마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여? 잠깐만요. 내가 검색해봤는디 봉오리 단계에서 물 과다가 제일 위험하대요. 뿌리에 산소가 부족해진대요. 야, 그거 아까도 들었어. 너 맨날 같은 얘기만 검색해? 주제가 비슷하니까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디요. 넌 또 둘 다야? 저는 그냥 평화가 좋아요. 봉오리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 과다입니다. 꽃 피기 직전이니까 물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이 과다해지면 뿌리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구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봉오리가 그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꽃이 작아지거나 봉오리째로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햇빛 부족입니다. 그늘지거나 실내에 두면 줄기가 빛을 향해 무섭게 길어집니다. 이게 옷자람인데 줄기가 약해지고 꽃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살아남으려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늦설이라도 오면 봉오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선화는 추위에 강하지만 개화 직전에는 오히려 약합니다. 4월 1일 사진을 보시면 봉오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딱 그 사진 보고 어머, 저거 아픈 거 아녀요? 왜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개화 직전에 자연스럽게 숙이는 거 하나, 물이나 햇빛이 부족해서 약해진 거 하나, 어떻게 구분하는 겨유? 다시 올라오면 정상이고 계속 축 처지면 문제여. 그럼 저건? 정상이여. 봄은 몰라. 색깔이 얼마나 진해. 아, 그냥 봄은 다 아픈 것 같더니. 저는 사진 찍어서 검색해봤는디 정상이래요. 야, 그거 내가 방금 물어봤잖아.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어지거든요. 또 한 친구가 문 열자마자 사진을 한번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건드리지 말어요. 야, 너 또 왔어. 항상 중요한 말만 하고 사라지냐? 봉오리 시기엔 충격에 약해요. 위치 옮기는 것도 안 돼요. 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겨. 물은 겉흙 마를 때만. 햇빛은 최대한. 바람 센 데는 피하고. 그게 다여요. 그게 다면 우리 왜 여기 있는겨? 구경하려고요.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옵니다. 꽃잎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개화 직전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시기 관리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은 겉흙이 마를 때만 주고 햇빛은 최대한 직광으로 받게 하고 바람이 너무 강한 곳은 피하고 봉오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는 이미 구근이 커지고 있습니다. 꽃 준비와 다음 세대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가장 망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봉오리 단계에서 관리가 틀리면 꽃이 작아지거나 아예 못 핍니다. 와, 예쁘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순간 사실 또 하나의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4월 6일 드디어 이렇게 됐습니다. 3월 28일 초록 새싹에서 딱 열흘 만입니다. 꽃이 완전히 열리고 노란색이 선명해지며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야야야, 됐다. 드디어 됐어. 이제 진짜 다 끝난겨. 아직 반 남았어. 저도 찾아봤는디 개화 이후 관리가 중요하대요. 야, 꽃이 폈는디 뭘 더해.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여? 맞아요. 이제 그냥 예쁘게 보면 되는 거 아녀요? 같은 수선화인데 어떤 건 오래 피고 어떤 건 금방 시들어. 차이가 여기서 나. 어디서 나는디.
온도, 바람, 위치, 이 세 가지요. 그게 다요? 그게 다요. 맞아요. 저도 방금 똑같이 나왔어요. 야, 너 진짜 타이밍 좀 봐라. 꽃이 핀 순간부터 갈림길이 시작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서늘한 환경이면 꽃이 오래 갑니다. 따뜻한 환경이면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꽃 수명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이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한 바람이 꽃 수명을 확 줄여버립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뒀는데 바람이 세게 들어오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져버립니다.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실내에서 서늘하게 두면 제일 오래 갑니다. 강한 직사광선을 꽃에 직접 쬐이면 금방 힘이 빠집니다. 이 세 가지만 신경 써도 개화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꽃이 작게 피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4월 1일 꽃 한 송이 클로즈업. 꽃 크기 차이는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작년에 영양이 부족했거나 잎을 너무 일찍 제거했거나 구근 상태가 약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난 관리의 결과입니다. 친구가 꽃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다음 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야, 또 왔어. 그게 무슨 말이요? 꽃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근은 영양 저장하고 있어요. 다음에 꽃 준비하는 거예요. 와, 쉬지를 않네요. 맞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개화 중에도 구근 활동은 계속된대요. 야, 그랑 이 꽃은 언제 쉬는겨? 안 쉬어요. 수선화 존경스럽. 꽃이 핀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서늘하게 두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개화 기간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이 순간부터 이미 다음의 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진짜 갈립니다.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버리는 순간 사실 여기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친구가 꽃이 지기 시작하자 바로 손을 뻗었습니다. 야,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냥 다 잘라버리자. 잠깐, 왜? 꽃도 졌는데 뭘 더 봐. 잎 자르면 안 돼. 왜? 지금 잎이 광합성하면서 구근에 영양 저장하고 있어. 이거 끊으면 내년에 꽃 못 피어. 진짜요? 맞아요. 잎 조기 제거하면 다음에 개화 실패 사례가 엄청 많다고 나와 있어요. 야, 왜 그걸 이제 말해줘? 아직 꽃이 안 졌었잖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너네 둘이 짜고 하는 거요? 꽃이 지고 나서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첫 번째, 꽃 머리만 잘라내는 것입니다. 씨앗이 생기면 거기에 영양이 다 몰립니다. 꽃 머리만 제거해서 영양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번째, 잎은 노랗게 변할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4주에서 6주입니다. 지저분해 보여도 참아야 합니다. 이게 다음에 꽃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잎을 일찍 자르는 것입니다. 잎을 자르는 순간 구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깁니다. 다음 해에 꽃이 작아지거나 아예 안 피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 관리도 달라집니다. 꽃진 직후에는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고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물을 줄이고 완전히 마르면 거의 주지 않습니다. 구근이 휴면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번식은 이때 해요. 뭐? 꽃도 졌는데 번식을? 잎 완전히 마른 다음에 구근 캐서 새끼 구근 분리하고 다시 심으면 돼요. 씨앗으로는 안 되는 겨요? 씨앗은 2회에서 5회 걸려요. 구근 분리하면 바로 성장해요. 그럼 구근이 답이네. 항상 구근이 답이여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 한 것 같아요.
꽃이 진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꽃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꽃 진 후 잎을 자르면 다음에 꽃은 없습니다. 꽃은 결국 피고 그리고 반드시 집니다. 하지만 수선화는 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3월 28일 차가운 땅에서 올라온 새싹 하나가 열흘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다음 해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 작은 꽃 하나에도 겨울을 버틴 시간, 봉우리 시기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것, 꽃 지고 나서도 끝내지 않는 것,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지금 예쁜 꽃이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꽃입니다. 다음엔 렛츠댄스 수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